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연말에 가족들과 싱가포르 여행을 세웠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여행 계획을 세웠었는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올해 말까지는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도 많이 좋지 않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마지막 날은 또 휴장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어쨌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연말까지는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정말 맑은 시장과 함께 저도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를 보면 오늘도 1.3%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종가는 2400포인트를 지켜주었고 코스닥은 2.3% 급락과 함께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 하이닉스의 흐름은 좋지 못했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네요. 그리고 조선주가 빨간불이 들어왔고 자동차 관련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2차전지, 또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좋지 못했고요. 특히 바이오주,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이 하락폭이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8천억이 넘는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합쳐서 1조 2천억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기관의 매도세는 조금 줄었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어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면 오늘은 반대로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또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지금 양매도가 나왔고 네이버는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났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마린솔루션, 현대중공업, 네이버, KB금융, 카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아무리 상위 종목이라고 해도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기관은 고려아연,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이벤트나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 그때는 당일보다 다음날의 시장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를 보면 그래도 출발은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거든요. 나스닥이 0.9%의 상승으로 출발했었다면 반대로 종가는 또 파란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추세를 보더라도 코스피와 동일하게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틀 동안은 좋은 흐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해서 지금 나스닥은 명확한 추세가 하나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저는 이틀 동안의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다고 해도 조만간의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또는 다음 주쯤에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FMC 결과 발표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한 차례 두들겨 맞았잖아요. 자, 그렇지만 반대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조만간의 1월 초쯤에 새로운 트럼프 정부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의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근거로서는 첫 번째로 추세 있죠. 나스닥은 5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추세, 그 추세가 깨지지 않은 만큼 조만간의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고 또 두 번째는 1월 초에 트럼프 취임 효과 그 점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뭐 국내 증시도 큰 반등까지는 기대는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외국인의 이탈은 조금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은 코스피 코스닥에 덜 빠질 수도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 두 가지 키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시고요. 또 S&P 500 S&P500도 비슷한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가보다는 종가가 낮은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시장 흐름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다우지수도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었네요. 아울러 반도체는 또 1.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 증시도 약보합이 있고 대만은 1% 가까운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조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물론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에 비해서도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나스닥의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코스피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과 반대로 하락 추세란 말이죠. 나스닥은 상승 추세에서 그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을 짚어드렸고, 반대로 코스피는 하락 추세에서 그 상단 부근에서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몇 차례 지적해 드렸습니다. 내심 돌파를 기대를 했었다면 반대로 역시나 그 추세를 따라 하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 장중에 2400포인트도 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지난 2360포인트, 이 저점이 깨지는 것도 한번 염두를 해둘 수가 있고, 또 지금 RSI 지표를 보겠습니다. 지금 RSI 지표는 40포인트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애매한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동안 하락 추세에서는 RSI 지표가 50포인트를 맞닿았을 때 이 정도 라인 되겠죠? 50포인트 근처가 항상 고점이 되었고, 또 반등이 나올 때는 30포인트 아래에서,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던 만큼 지금은 섣불리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물량을 소화하고 그때 반등이 나올지 그건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는 RSI 지표가 50포인트 근처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일부 물량을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거를 지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조로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시장이 상승장이라면 고점이 RSI 지표 50포인트가 아니고요. 자, 작년 말에서 올해 초였죠. 그때는 누가 봐도 상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점 부근이 RSI 지표상의 60에서 70포인트, 이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약간의 고점이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 움직임에 따른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미국 증시가 추세 하단 부근에서 이제는 하락이 멈추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뭐 코스피, 코스닥도 어떤 변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로 미국 시장이 지금의 추세를 따라가는지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흐름에 이어서 오늘 몇 가지 재료들을 살펴볼게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미국 측에서 반도체 보조금 6,600억을 수령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비 계약 때보다 조금 더 늘게 되면서 어쩌면 이런 부분은 하이닉스에게 좋은 호재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오늘 4.2%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것은 전날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닝 쇼크와 함께 부진한 전망이 나왔었고, 그런 좋지 않은 전망들이 오늘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걱정했던 보조금을 수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수령을 했다고 해도 향후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 때문에 오늘 4% 급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런 시각들이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로 내년 초에 CES 가전 박람회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만큼 그 시기는 IT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로 한번 첫 번째로 그 시점으로 보시고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내년 초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25가 나오죠. 그 신작 폰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또 선제적으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면 또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 포인트, 그 부분은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조금은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재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일정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신고가 갱신과 함께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은 2차전지가 아닌 자율주행이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최근에 구글 택시가 처음으로 도쿄에서 달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첫 해외 진출이었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텍사스에서도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 그거는 단순히 국내의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아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율주행 관련주가 다시 한번 상위권에 포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OS랩, 이 종목이 위에 꼬리를 달긴 했지만 현재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져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라이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는 상위권 내에서 계속 포진해 있습니다. 자, 때문에 저는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
또 아울러 탄소 포집 관련주들, 이쪽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면 최근에 상승 뒤에 한 차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조선 관련주도 한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떤 업종들을 한번 주목해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